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 항공산업을 꽉 쥐고 있는 미국 보잉사가 최근 대참사를 맞이했습니다. 비행 중 엔진에 불이 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굴욕을 넘어 손가락질을 받는 등 망신을 된통당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최근 항공업계에서는 우리가 알던 보잉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자 한국 방산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항공업계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알래스카 항공에서 운항 중이던 737 맥스9 여객기가 4,800m 상공에서 갑자기 동체에 큰 구멍이 뚫려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71명의 승객들은 여객기가 비상 착륙할 때까지 20여 분 동안 지옥을 맛봐야 했는데요. 이 문제에 비행기를 만든 건 바로 미국 보잉사로 덕분에 보잉은 이런 허접한 여객기를 만들었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장관도 보잉에 피해를 입으면서 크게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중 엔진에서 불이 나는 추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크게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파로 보잉이 호시탐탐 노리던 미국 훈련기 사업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어 오히려 한국에겐 대박 호재가 터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보스에서 취리 1호가 개조된 보잉 737기를 타고 지난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블링컨 장관 일행은 비행 탑승까지 마쳤지만 갑자기 산소 유출이 탐지됐는데 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급작스런 통보를 받고 돌연 여객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에서 조달한 더 작은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해야만 했고 동행한 참모들과 취재진은 경비행기에 탑승할 수도 없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겨우 손을 써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보잉 항공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빚은 미 국무장관이 크게 분노하며 보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어두운 밤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시뻘건 불덩어리를 쏟아내며 미국 상공을 휘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18일 미 아틀라스 항공 소속 보잉 7478 화물기 엔진에서 이륙 직후 불길이 치솟은 건데요. 해당 화물기는 마이애미 공항을 떠나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이륙 직후 불이 나 엄청난 화염을 내뿜자 즉시 외항의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미 국무장관은 앞서 보잉사 여객기를 안 타길 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목격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점점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화물기라 일반 승객은 없었고 승무원 5명만 타고 있었는데 즉시 회항에 비상 착륙하면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직후 미 연방항공청의 점검 결과 화물기 엔진 위에서 야구공보다 조금 큰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 4기를 탑재한 사고 항공기는 운영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재 보잉사는 이달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잉사에서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자 미 항공당국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최신 기종인 737 맥스에 이어 대표 기종인 747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엔데믹으로 신규 비행기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일로 세계 항공시장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보잉의 신형 비행기 주문 대수는 1,456대로 같은 기간 에어버스는 2,319대를 주문받아 보잉에 비해 1.6배 많았습니다. 사실 보잉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업계 1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라이언에어와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의 B737 맥스8 추락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면서 신규 주문량이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연방항공청과 중국에서 운항 중단에 나서는 등 보잉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이은 사고로 인해 보잉은 또다시 품질 논란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잉이 에어버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왔지만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에어버스가 쌓아놓은 주문량이 보잉의 6배가 넘는 등 항공 전문가들 역시 보잉의 사고로 인해 신규 비행기 주문 계약이 밀리는 올해 파리 에어쇼에서 에어버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번 사고로 인해 미 공군의 신형 항공기 사업에서도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심각한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미 공군이 도입하기로 했던 레드호크 훈련기는 물론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한국 방산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미 공군 역시 내년 개학을 목표로 최대 244대 규모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 공군 해군 사업에서의 서력전을 위해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다시 힘을 합해 보잉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라 보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FA-50이 미 해군, 공군의 차기 유력 훈련기 기종으로 부상하는 등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보잉의 경우 2016년부터 착수한 레드호크 훈련기 사업도 양산 소식이 캄캄한 가운데 최근 여객기에서 치명적인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보잉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 고등훈 연기 사업에 한국에 맞서 제대로 대응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잉 여객기가 이딴 사고를 일으킨 건 오랜 기간 비용 절감만을 앞세워 품질 관리를 무시한 아웃소싱 관행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9의 기체를 제작한 스피릿 공장은 과거 보잉이 운영하던 시설이었지만 보잉은 최종 조립에 집중하는 식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따라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이후 스피릿은 보잉에 기체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업체가 됐지만 생산 문제와 품질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스피릿의 생산 속도를 높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행기가 전 세계에 있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2018년과 2019년의 추락사고 이후에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이번에 발생한 사고들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보잉의 숱한 결함 문제와 삽질은 너무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작년에 미 회계감사원 GAO가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잉의 T7A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보잉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완료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T7A는 군용기로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미 GAO가 지적한 T7A의 치명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공기역 핵실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 발생한 윙락 결함과 사출 좌석 결함입니다. 보잉은 이런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지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개발 지연은 당연해 GAO는 보잉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보잉의 주장대로 많이 봐줘서 사출 좌석 결함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윙락의 경우 전혀 다릅니다. 윙락은 항공기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잃고 요동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높은 기동 성능이 요구되는 군용기에서 발견됐다면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이는 항공기 자체에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잡으려면 형상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잉이 단기간에 전면 재설계를 하지 않고 윙락 현상을 해결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미 훈련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한국 방산은 과거 미국에서 배운 기술로 만든 FA-50을 내세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도전장을 당당히 내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T-50 계열 항공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140여 대를 도입해 운용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FA-50은 전 세계 전투 가능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에 힘입어 FA-50이 미국 해군의 전술입문기와 미국 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 첫 단추를 끼우려는 등 미국의 500대 수출이 아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이 미국에 진출하면 해외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 한국 방산에 강점이 많기 때문인데 우선 납품 속도가 역대급이라는 점입니다. 카이는 앞서 2022년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FA-50GF를 1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기하는 등 전투기 인도뿐 아니라 행정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카이가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한 AI 기반의 기술까지도 미리 계획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FA-50으로 전투기 시장을 석권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승부를 보려 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치명적인 사고를 내면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졌는데 수출 재도전의 성공 시나리오를 써내려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